전 세계를 사로잡은 동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세계적인 성공 뒤에 무려 6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있었다고요. 무슨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아, 이 노래, 네. 모두가 아는. 잘 노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해야 되는데? 어? 너가 아기상어야. 너무 신나지 않아요, 노래? 아니요 전혀요. 그게 뭐예요? 저 이거 약간 중독돼가지고 네? 저희 딸이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아, 애기들은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죠?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어요? 지금도 엄청 인기 많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이 노래가 처음으로 SNS 영상에 업로드된 게 네. 바야흐로 2015년 그렇게 11월. 10년 전이네요. 난놈일세. 이거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밥 먹일 때 이렇게 이 영상을 그렇게 많이 틀어준다고. 얘 없으면 밥 안 먹는다. 아, 네. 그래, 너가 참 그 아이들의 육아에 많은 역할을 했다. 많은 역할을 정말 합니다. 훌륭한 역할을 얼마나 했네요. 고마운지. 아니 근데 네. 이 노래 도대체 왜 인기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희가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그래요? 한번 요거는 아이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아기 상어들 귀여운 귀여운 애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아, 저런 노래였어요? 아기 상어 많이 봤어요? 이거 네. 재미있어요? 네. 많이 재미있어요? 아. 이 유행이 여전하네요. 인기 좀 많아요? 네, 많죠. 얼마나 많아요? 보통 대부분 다들 알고 있는 정도? 그 종훈 여사님 따님도 아기 상어 가지고 놀아요? 엄청 많이 가지고 놀죠. 집에 상어 몇 마리 있어요? 거의 집이 아쿠아리움 수준이에요, 진짜. 또 과장 또 아니, 벗겨서 진짜로. 얘기한다. 그 아기 상어만 한 5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노란색 아기 상어만. 일단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다 저기 아기 상어인 거야? 네. 뭐야, 빨주노초 파는 뭐 다 있네. 많이 나가죠, 아기상. 꾸준히 나가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화주 애기들이 막 어린 애기들 3살, 4살째 애들은 막 이게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했지. 근데 진짜 아이들에게는 이 아기 상어가 BTS고 블랙핑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아기 상어 영상이 지금까지 이 동영상 플랫폼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와. 영상 1위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저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아기 상어 영상이 그냥 아이들한테 인기만을 넘어서 이미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도 오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의 응원가로까지 아,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상어 이거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 콘텐츠 심지어 아니에요? 류현진 선수도 이렇게 이 아기 유명하구나. 상어의 탈을 쓰고 이렇게 노래가 춤을 춘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 그 국민 영웅 류현진 선수가. 네, 제가 사랑한 류현진 선수. 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아기 상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지난 6년 동안 소송에 휩싸였었어요. 지난 2019년에 미국의 작곡가 조니 온리가 이 노래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대체 노래가 얼마나 비슷하길래 그랬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이건 뭐 그죠? 우리가 모두 아는 네. 아기 상어 노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소송을 제기한 조니 올리의 노래입니다. 그런가 보네요. 거의 그냥 똑같은 아. 것 같은데요. 아, 다른 노래가 이게 똑같은데요. 다른 노래였군요. 저희가 듣기엔 비슷한데, 자, 너무 과연 똑같아서 시민 똑같은 노래인 줄 여러분들도 똑같이 알았어요. 생각할까요? 뭐 보시죠. 엄청 똑같은 노래라고 하기 좀 애매하게 복사된 느낌이에요. 똑같은데요? 그냥 뚜루루뚜루 하는 거랑 처음에 그냥 그 가사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방금 들었던 노래 무슨 노래 같아요? 아기야 응? 크게 말해. 아기야고 아기 상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저작권 침해가 아. 맞나요? 사실은요, 이 노래가 미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 동요입니다. 구전돼서 내려온 노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아리랑 같은 그렇죠. 그런 노래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리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오마주되고 변형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두고 표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네. 타인이 발표한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허락 없이 도용해서 사용한 경우에 우리가 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마주 같은 경우는 그 창작물에 영감을 받은, 좀 영향을 준 원 저작물에 대한 헌사를 바치는 식으로 응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오마주라고 합니다. 일단 민요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구전되지 않습니까? 그 구전된 것을 우리가 체보를 해서 현대적으로 지금 저작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 대부분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상어는 지금 북미에서 내려온 구전동요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표절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작곡가가 왜 도대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니 온리는 자신은 창작성을 넣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2차 저작물을 바로 아기상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핵심적인 쟁점을 말씀드리면 조니 온리의 곡이 과연 이런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판단 주체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감정 절차를 통해서 원고의 베이비 샤크가 구전 가요에 악기가 추가된 것에 불과하고 화성도 동일하고 사용된 드럼 패턴 같은 것들이 이미 널리 사용되는 것이어서 특별히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전 동요 같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악곡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된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은 또 따로 창작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정말 국내고 해외도 뭐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게다가 더 저작권 침해라는 게 요즘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요 또 이런 것도 나오대요. 왜 영상을 내리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유명 가수가 갑자기 본인이 부를 법하지 않은 노래를 막 부르는 그런 커버 영상이 막 떠요. 근데요 그게 알고 보면 진짜 그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바로 AI가 부른 겁니다. 자, 이 노래 유명하죠? 비비의 방향경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 노래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박명수 씨가 부른 것처럼 떠도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요? 하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이거는 제가 볼 때 AI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녹음하신 겁니다. 다들 그렇게 몰래 녹음하신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 당사자인 박명수 씨는 과연 이 노래를 듣고 본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아니 저도 들어봤는데 나는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게 똑같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AI 학습이 이렇게 무섭구나. 정말 이런 어떤 AI 커버곡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목소리를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허락했어요? 허락 안 받았죠. 그러니까 허락도 없이 저렇게 쓰는 거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이 저작권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 이제 실현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실현자의 권리로서도 실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인데 저작 인접권 침해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권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작 인접권이란 건 뭐냐면 그야말로 저작권 인근에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예로 들을 수 있는 게 이런 실현자, 이런 저작권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권리가 저작 인접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반주나 가사나 멜로디를 사용한 거는 그냥 저작권 침해의 문제인 거고, 이런 학습 단계에서 음원을 계속 활용하면서 복제하고 이런 거는 저작 인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게 누구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게 문제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모두의 것인데 마치 이걸 나만의 것이라고 우기는 건 정말 이건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이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6년 만에 이 소송 결과로 인해서 저는 이 아기상어 노래를 더욱 마음 편히 들을 수 있게 됐다. 근데 도대체 우리 K-파워, K-컨텐츠의 끝은 어디일까? 이게 정말 아주 기분 좋게 상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K-컨텐츠가
정말 나래를 펴고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이런 저작권 관련된 법과 제도도 잘 준비돼서 맞아요. 저희가 잘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